인테리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많이 싸우고 2달 동안은 맨날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관리하는 게 힘들었고 결정할 게 너무 많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그러니까 아파트는 문제가 9시부터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업체 분들은 8시부터 공사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시부터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공사에서도 사람을 모집할 때 8시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5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9시부터 6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8시부터 시작하면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9시부터는 그래도 공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찍 와가지고 그분들은 1시간 동안 놀아야 되고 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7시 반부터 그 아파트 문 열어주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되게 8시가 뭐야? 10분 전만 해도 막 뭐라고 네. 민원 들어오고 전화 오고. 그러니까 9시 땅 돼서 시작을 해야 돼요. 민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업체에서 빠른 데는 막 7시 반도 안 됐어. 그러니까 9시부터 공사인데 7시 반부터 와가지고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니까 아주 중간에서 엄청 힘들었었어요. 자, 셀프 인테리어를 왜 했나? 저희가 이 아파트에서 한 6년 살았어요. 반전세로 6년 살다가 갑자기 그 집주인 집이 팔렸다 그래가지고 전세를 살까 뭐 다시 뭐 딴 아파트를 할까다 여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집을 알아봤는데 좀 큰 평수가 나온 거예요. 원래 다 아시다시피 큰 평수는 매매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한번 딱 봤는데 큰 평수가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주방에 크릴인가 그 대리석 이게 플라스틱과 돌을 섞어 만든 대리석이 인조 대리석이 이렇게 휘었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휘었고 주방의 문이 막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화장실에 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닫혀. 그 집을 살려면 무조건 인테리어를 새로 할 사람이 사야지 그냥 전세도 안 들어올 집 같았고 그 다음에 그 살려면 그러니까 일단 집 자체가 좀 쌌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싼 집을 좀 사가지고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될 집을 사가지고 우리 입맛대로 한번 공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지. 근데 새 아파트는 그걸 다 뜯어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지. 새 아파트는 그지. 처음에 딱 입주를 했는데 그 좋은 새 아파트의 물론 디자인은 뭐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다 뽀갠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그 이중 그런 거는 지출이니까. 차라리 마이너스 옵션으로 그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옵션을 해가지고 다시 하면 모를까. 그럴 바에나 10년에서 15년 된 거 어차피 인테리어 한번 바꿔야 될 것을 좀 싸게 나왔으면 그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다시 해가지고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였지? 내 아내 품격이었나? 내 방 풍경이었나?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딱 보고서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아내랑 우리 한번 이번에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다행인 게 그 아파트 전주인 분이 계약금만 미리 들어가면은 2달 반 정도는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잔금을 치러도 되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집이었고 빈집이었어서 빈집이 좀 한 6개월 정도 빈집이었더라고요. 다행히 뭐 감사한 집주인을 만났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양해를 좀 해주셨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기간이 2개월 반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랑 큰 맘을 먹고 한번 해보게 된 거죠. 물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 순서도 몰랐고 업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그냥 그날부터 밤새도록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셀프 인테리어는 어디까지를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가? 보통 셀프 인테리어는 그 수많은 공정 있잖아요. 뭐 철거, 목공, 전기, 타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할 줄 안다? 이게 과연 그 진정한 셀프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A부터 Z까지. 그러면 타일 끊다는 뭐 예를 들면 타일도 붙이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목공 그 톱질도 내가 해야 되고 그걸 다 할 줄 안다고요? 그거 다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부를 사서 해야 되는 거죠. 신이냐.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타일이 있으라면 있어야 돼. 타일도 사러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이제 반셀프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각 공정에 맞는 업자를 내가 섭외를 해서 내가 감독이 돼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목공한 업체들 내가 섭외해서 목공 따로 시키고 타일한 업체 타일 섭외해서 타일 시키고 그다음에 뭐 전기하는 업체 내가 섭외해서 전기 따로 시키고 이런 걸 이제 반셀프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왜 업체를 안 썼어요? 인테리어 업체. 아, 업체를 하기 전에 업체 미팅을 했었어요. 업체 미팅 했는데 우리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간단한 거 진짜 주방 좀 바꾸고 욕실 좀 바꾸고 바닥 좀 바꾸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는 거지. 벽 페인트 좀 칠하고 벽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샤시는 안 했어요. 다행히 그 샤시는 아파트가 좋아가지고 샤시나 뭐 확장 이거는 안 했습니다. 다행히 잘 돼 있는 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샤시만 빠졌어요. 그다음에 뭐 이동식 욕조 막 이게 요즘에 이쁜 거 있잖아요. 그럼 호텔에 있는 거 그런 거 좀 한번 그냥 간소하게 그 정도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진짜 심플하게 하는 거 그냥 진짜 그냥 조금 그냥 깔끔하다 이 정도가 일단 평당 150이에요. 평당 150. 그럼 우리 집이 200. 평당 200. 평당 200. 그냥 심플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왜 뭐 좀 비싼 타일 이런 거 빼고 그냥 진짜 그냥 순수한 그냥 심플한 거 그냥 그냥 업체에서 견적 내주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땐 아무것도 뭐 안 한 거야. 근데 그치 그게 그게 이게 순수한데 평당 그게 200. 평당이래. 그래서 좀 신경 써주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생겨 버리면 평당 300, 400은 우스워요. 그러니까 디자인. 좀 디자인 좀 들어가고 조명도 좀 멋있고 막 타일도 막 이쁜 거 있죠. 좀 이태리 타올 막 좀 쓰고 주방도 좀 있잖아요. 그 TV에 딱 보면 막 이쁘다 이런 거. 이거 진짜 1억 5천에서 2억 들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빚내가지고 집 샀는데 이거 집값만큼 인테리어비 나오겠다 해가지고 업체를 내가 직접 섭외하면 싸겠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하려고 한 거죠. 싸게 하려고. 그 뭣도 모르고 한 거지 처음에는. 그냥 셀프 인테리어 관련 그 카페들 많이 가보면 비용 뭐 자기가 했다고 얼마에 했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기 뭐 이렇게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많이 봤죠. 많이 보니까 평당 100만 원에서 한 150 정도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을 수 있겠다. 좀 신경은 쓰이겠지만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싸게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싸게 해보려고. 그다음에 또 아내가 디자이너니까 그런 것들 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업체를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다고 해서 나의 손길이 안 닿는 건 아닙니다. 업체를 찾는다고 해서 방문 디자인, 주방의 디자인, 벽지의 디자인, 그다음에 문고리, 그다음에 스위치 모양 이런 것도 다 제가 정해야 돼요. 그 디자인 물론 그 분들이 샘플 괜찮은 걸 막 갖고 오죠. 이런 거 요즘 많이 나가고 이거는 특이하고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몇 개 가져오시긴 하는데 나는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걸 찾아야 돼. 업체분들이 뭐 더 많은 샘플이 있긴 하겠지만 그 마음에 들면은 다행인데 마음에 안 들면 결국은 또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 인테리어 업체 분을 찾아도 진짜 잘하는 업체 아니면 결국 또 내 손이 가게 돼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한번 직접 모든 걸 결정해서 내가 한번 결정해보자. 모든 걸 한번 결정하는 반셀프 인테리어에 한번 바다에 한번 푹 빠져보자 했다가 멘탈 털렸죠. 10년 늙었어. 10년 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알았어요. 인테리어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절대 인테리어 다시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집 져본 사람들은 절대 집도 안 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보다 더 힘든 게 집 짓는다고 30년 늙는다고 하니까 집 짓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일정. 저희는 그래도 일정이 타이트하지 않았어요. 보통 아파트 한 30평대에 들어가면 보통 한 달 정도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텀을 좀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는 당연히 철거만 해야죠. 철거만 할 때 철거만 하고 목공 들어올 때 목공만 하고 벽지할 때 벽지만 하고 펜트할 때 펜트만 하고 이게 따로 겹치지 않겠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일정을 짰습니다. 근데 이거를 겹치게 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타이트하잖아요. 2주 만에 인테리어를 끝내야 되는데 뭐 타일과 목공이 같이 들어와. 그럼 할 수는 있는데 타일을 막 붙이고 있는데 저기서 막 먼지 나고 막 시끄럽고 막 타일 안에 막 그 톱밥 들어가고 막 그러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동선이 겹치면 안 돼요. 업체분들 일하기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겹쳐도 되는 공정 딱 하나 있어. 목공하고 전기. 그거랑 목공하고 전기하고. 필름지. 필름지는 괜찮습니다. 필름지 어차피 샤시에 필름 붙이거나 혹은 주방에 필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계시는 공이 한정되고 작업 공정 장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필름지는. 시끄럽지가 않아서 주말에도 맞아. 가능. 주말에도 가능했네. 시트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공사할 때는 평일에 9시부터 5시인가 까지만 할 수 있고 주말에 절대 못 하거든요. 소리 나면 안 되고. 그런데 필름지나 전기공사 중에서 약간 스위치 따고 그 조명 붙이고 이런 것들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말에 해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저희가 했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제로 베이스로 가야 되니까 일단 모든 걸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 3일 바닥까지 다 드러냈거든요. 타일 바닥이었는데 타일 바닥이 있었고 방은 마루 바닥이었어요. 마루 바닥 대리석이었지. 대리석과 마루 바닥을 까는데 그다음에 올 철거 그죠? 천장 빼고 올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3일 걸리더라고요. 첫째 날에는 벽화가 있고 저희 집 딱 들어왔는데 막 벽화 있고 여기에 막 그 아테네에서 보는 막 그리스 신전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 철거를 했었죠. 철거하는 게 3일. 그 다음에 목공과 전기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목공에서 이렇게 벽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 콘센트가 필요하면은 전기선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목공과 전기를 같이 해서 전기 이틀 들어오고 목공은 4일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다음에 시트지 작업은 이틀. 샤시가 예를 들면 갈색인데 흰색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스티커 같이 생긴 거 붙여야 되거든요. 문틀, 창문틀, 창문틀. 문짝 뭐 이런 거. 문짝은 페인트로 해도 되고 시트지로 해도 되고 이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저희 도배는 을지로에 가면 도배 관련 업체들 많으니까 을지로 가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배는 저희 한 3일 한 것 같다. 천장하고 방 4개는 도배하고 거실은 페인트 칠거든요. 페인트 한 다음에 도배를 하고 근데 도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 그 리터칭하러 페인트는 한번 또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타일하고 그다음에 바닥 깔고 그다음에 주방 이케아 주방 했습니다. 주방 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기. 예전에 목공하고 전기가 같이 들어왔을 때는 목공에다가 선만 빼놨고 이제 마지막에 전기 들어올 때는 콘센트 만들어주고 조명 달아주고 이런 선을 다 빼놨으니까 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가 들어와서 조명 달아줘야 됩니다. 조명 이쁜 거 달아주고. 예, 조명 달기 전만 해도 막 집에 천장 보면은 전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선 2개 있고 여기에 전구 조그만 거 달아놔. 왜냐면 전구라도 없으면 깜깜하니까. 그럼 전구 이거 또 집은 진짜 이쁜데. 여기다가 알다마 딱 달아놓으면 집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 알다마 딱 빼고 그 이쁜 조명 딱 달아놓으면은 집이 확 바뀝니다. 그때 엄청 뿌듯하거든요. 그때가 진짜 기분 좋죠. 엄청 뿌듯하지. 이 작업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각 파트의 담당자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저희는 이렇게 할 거니 오셔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내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거야. 중간에 하자가 나잖아요. 그럼 그 전 업체 불러가지고 이거 하자가 났는데 다시 봐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작업이 다 끝났는데 타일 하나가 떨어져. 타일 조합한테 전화해가지고 타일 씨 저기 타일 하나 떨어졌는데 다시 와서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착한 분들하고 일 잘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하자 되면은 다 오셔가지고 좀 잠깐 오셔가지고 다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타이트하거나 좀 다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추가금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안 와버리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날 일하다가 여기는 각이 안 나와. 그럼 막 하다가 그냥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 할 때만 해도 계약서를 많이 안 썼어요. 하자가 나면 몇 년까지 뭐 보수를 해주고 뭐 돈은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를 지금은 쓴다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안 썼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썼으면 아마 조금 더 비용이 좀 비쌌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때는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다행히 그냥 믿고 가는 게 좀 있었어요. 페인트는 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몇 개는 했었고 몇 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페인트에도 저희는 페인트 회사를 섭외해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싸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내가 일단 감독을 하는 만큼 책임감이 크겠죠. 그만큼 종합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수수료를 안 들여도 되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그 외의 것들 다 단점입니다. 일정 맞춰야 되죠. 업체 관리해야 되죠. 하자 내가 찾아가지고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공팀 오시면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거 뭐 따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만져주고 이걸 내가 다 해야 돼요. 지시를. 그러니까 물론
반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들어.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여기서 이거 사진을 딱 보여주면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는데 이제 뭐냐면 다 알아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간에 웨인스코팅을 했거든요. 여기 웨인스코팅 보이죠? 그 웨인스코팅을 하고 싶다. 그 웨인스코팅의 요 라인과 어떤 모양으로 해야겠다는 3개로 333으로 하고 싶다. 323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얇게 두껍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좀 힘듭니다. 일정 꼬이거나 이런 것들 문제될 수 있고 내가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해봤거나 혹은 디자인을 좀 잘하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알거나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면은 편해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비싼지 싼지의 감각도 없고 여기까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내가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인테리어 모르는 사람들은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 그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셀프 인테리어가 오히려 호갱이 됐을 네, 때는 맞아요. 이용하는 지금, 사람들도 있더라고.